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일산 사는 TK 배준현 씨.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아주 길다. 네, 빨리 좀 해주세요. 네.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좋잖아, 한량.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번 주에 이렇게 저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다시 오빠 생각하는 날이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오빠 생각이 반응이 뭐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네. 이번 주는 뭐 바로 오빠 생각부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BGM 큐. 서른아홉 여자입니다. 연하인 남자친구와 사귄 지 2년이 되어가고요. 올해 가을 결혼할 예정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결혼 준비하며 많이 삐걱거리고 싸운다고 하지만 둘 다 꽤 오래 학생이어서 크게 욕심내지 않고 많이 대화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사귀는 동안 제일 많이 뭐랄까 편하지 않았던 게 남친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자기 꾸미는 데 쓴다는 거였어요. 아버님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기 전까지 쭉 부족함 없이 살아서 씀씀이가 작지 않아 왔는데 대학원을 다니고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도 소비는 줄지 않은 거죠. 그중 제일 많은 소비를 차지하는 게 본인 옷이랑 신발, 가방을 사는 거고요. 물론 꾸미는 거 예뻐 보이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내 남친 스타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늘 멋진 것도 좋았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며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솔직하게 나는 이렇다 말을 해야 하는지, 말한다고 쉽게 고쳐질 것도 아닌데 괜히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게 될지 고민되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자기를 꾸미는 남자. 김 선생이 좀 자기를 꾸미잖아요. 왜냐면 저는 저를 진짜 못 꾸미거든요. 네. 완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젬병입니다. 젬병. 김프로는 뭐 아내 코디 그대로 입고 다니잖아. 네. 그냥 입을 한 대로. 그래요. 정말 입을 한 대로. 네. 왜 일산 사는 TK 배준현 씨도 네.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해. 아, 그래요? 그럼요. 걔가 그렇구나. 자, 근데 이 건은 이분이 몇 살 연하분이랑 사귀시는 거예요? 2살? 그럼 남자가 37인 거네요? 뭐 37인데. 37인데도 아직 이런 식이라면 좀 철딱선이 없는 겁니다. 네, 뭐, 그럴 조금 경향이 그런데. 있다 있지. 그러니까 뭐, 조금 과소비다, 아니면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입의 많은 부분을 자기 꾸미는데 쓴다 할 정도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눈에 띄는 소비가, 요런 거다 정도일 것 같은데. 27이면 이해하겠는데 37인데도 이렇다 그러면 약간 좀 철이 없다. 네. 철이 많이 없죠. 그렇죠. 철이 많이 없지.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재테크를 위해서 여러 개 사놓은 게 아닌다면, 빨리 파셔라. 아이템 위주로다가. 그래. 네. 중고나라에 올라가면 3배 받는 거. 네. 오빠 생각의 코너 컨셉 자체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뭐 마음이 어떨까 이런 공감해드릴 이런 게 아니고 대상이 된 남자. 네. 남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고 네.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요거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37이 됐는데 본인을 꾸미는데 가장 치중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네. 근데 자기를 꾸미는 거에 대한 취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취향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꾸미는 취향과 스타일이 꼭 무조건 돈이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내가 돈이 100만 원 있다 그러면 꾸밀 수 있는 취향의 한계란 게 있는 거고 네.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 10만 원 내에서 내 네. 스타일에 맞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이 없는데 1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활동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죠. 자기를 꾸미는데 쓴다고 했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쓰지 않았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한 게 취향이 확고하잖아요. 취향이 확고한 건 많은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거랑 달라요. 그쵸. 유행에 민감하면 이번 시즌 걸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는 그거는 거야. 또 포인트네. 이 양반 약간 유행 쪽인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거든. 아. 유행이 민감하다. 내가 뒤처지기 싫다인 거지. 자기를 꾸미는 게 좋은 쪽이 아니야. 왜냐하면 물론 자기를 꾸미는 취향, 고급 취향은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지. 근데 그걸 진짜 비싼 걸 사서 30년 써. 그게 자기 스타일이야. 자기 브랜딩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잖아. 쇼핑을 안 하는 나로서는 진짜 그거 알겠네. 요 포인트.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죠? 그러네. 그러니까 H&M 이런 데 가가지고 옷을 100벌 사는 거는 자기를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뒤처지기 싫은 거예요.
오, 요 통찰 이런 좋았어. 거야. 좋았어. 좋았어. 프라다를 매 시즌마다 산다. 네. 그 유행이 뒤처지기 싫고 네. 돈도 많고 허세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자기 취향이 확고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 사는데 몇 년 걸려요. 그렇죠. 그걸 사서 오래 입지. 오래 입는 정도가 아니야. 엄마가 물려줘. 그래서 그걸 수선해서 입어. 그렇죠. 대대로.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부터 내려오던 귀걸이 하는 그게 진짜 고급 취향인 거예요. 아, 그렇지. 그건 팔아도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거야.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이거 안 돼.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한테 물어보셨으니까. 네. 이게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냐. 네. 남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 이거는 자존심 상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놈이 쪼잔한 놈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안 돼. 네. 결혼할 상대가 걱정된다. 내 마음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아주 작은 이슈라도 또는 나한테 아주 치명적인 이슈라도 순수하게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열린 대화를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물어봤을 때 자존심이 상할까봐 좀 그렇다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그냥 한번 이거 그냥 소설을 써볼게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꾸밈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잘 봐봐. 야, 구격당했어. 잘 봐봐. 의문의 일패. 딱 보는데 와, 저 새끼가 저 월급을 다 때려받고 빚을 내가지고 저기서 너 너무 멋있다. 안 물어봐. 근데 나도 꾸밈. 딱히 멋있지도 않은데 나도 돈을 많이 쓰고 그치, 있어. 여기 보면 오딘이 이래요. 네. 나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쁜 거 좋아해. 근데 이거 좀 이런 멘트거든요, 지금. 아름다울 정도는 아니란 거야. 아니 근데 어. 남친 스타일이 늘 멋진 것도 좋았다 뭐 이런 편도 있기 때문에 늘 멋진 것도 좋았다 정도인 거야. 어디 데리고 가서 쪽팔리지 않을 정도다 이거예요. 그치. 만약에 정말 그랬으면 안 사고 안 꾸며도 너무 멋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어떤 자기 자꾸 이제 취향 뒤떨어지는 유행에 민감한 거를 꼬집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야. 꾸미니까 괜찮은데 좀 이렇게 막 약간 이런 거 아닐까. 굳이 저렇게까지. 그렇죠. 뭐 하여튼 종합해 보면 이분이 말씀하신 사연이든 뭐가 됐든 간에 결혼할 사람이 나는 자기야 이게 좀 걸려. 네. 이 부분이 약간 걱정돼. 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존심 상하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분에게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렇게 얘기하려면 조금 자기도 쪼잔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신발 같은 거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 좀 걸린다. 신발을 3개째 샀을 때까지 안 걸렸을 거야. 근데 씨발 똑같은데 색깔만 뭐 조단을 왜 4개나 사?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사람 쓴 거거든요. 네. 4개째 조단 살 때 3개 있잖아. 네. 요 말을 하기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합의문 작성은 원래 그렇다. 쪼잔한 걸 다 지금 조율해야 된다. 그렇죠. 사연 보내신 분도 내가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쪼잔해질라나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쪼잔해 보이는 것보다 저는 어떤 게 읽히냐면 결혼 준비 가뜩이나 예민한데 그래. 내가 이거를 얘기해서 굳이 또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지. 근데 그렇지. 결혼 전이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뭐 큰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을 하기 전까지 연애를 쭉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민해지는 거 거의 끝이거든요. 네. 싸우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네. 싸움이 터지는 거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맞아요. 그걸 굳이 피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걸 피하면 나중에 파토난다. 왜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치. 괜찮아서, 네. 왜냐면 핸들링을 잘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닥쳐왔는데도 잘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행이지만 네.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결혼하고 닥쳤을 때 완전히 빵 터질 수도 있어요. 그 예민함에 그게 있을 때 내가 괜히 긁어부스러움 그것만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우리가 성사됐을 텐데 하는 케이스를 몇 번 본 적 있거든요. 갑자기 남자애가 연락이 안 된대. 몇 마디 했더니 갑자기 그 전까지 참고 다 맞춰주다가 몇 개 딱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갑자기 전화 이틀 안 받았어. 결혼 일주일 전에. 이틀 동안 안 받아. 결혼 5일 전이잖아. 갑자기 통보했어. 자기 외국이라고. 나 안 들어갈 거라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걔가 파토난 그 여자, 결혼 앞둔 여자가 제 친구였는데 그것만 내가 참을 걸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 무슨 빠따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아니 그걸 확인한 거라고 너는. 그렇지. 그걸 네가 그게 안 되는 애랑 네.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다.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죠. 확인하는 것 그리고 서로 논쟁하고 다시 화해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잘 맞아질수록 결혼한 이후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럼요. 싸울고 막 마칠 일이 진짜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럼 동방신기였나 노래 중에 있잖아 정반합.
앞에 오 빼면 안 된다. 오 정반합. 어우 정반합.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약간 37인데 이렇게 본인 치장하는데 여자친구가 걱정될 정도로 돈을 많이 쓰는 거는 네. 조금 철이 없는 행동이긴 하니까 네. 이분께도 이제 빠따 처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몇 빠따 보십니까? 자, 오늘의 빠따는 저기 일산 쪽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그러면 요 오빠는 일단 책상에 올라가세요.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다소곳하게 앉으세요. 네. 요 발바닥을 책상 바깥쪽으로 살짝 내려. 자, 고추장 주걱으로 투바다. 투바다. 발바닥 투바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신발을 많이 산대잖아. 발바닥을 때려줘야 돼. 귀엽게 저희가 투빠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새신자 소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요걸로 한번 밀고 가볼게요. 네. 경쾌하게, 굉장히 방정맞게 이번 주에 들어오신 새신자를 한꺼번에 쭉 몰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손들 준비하시고요. 네. 들어갑니다. 스카이블루 217님, 제노사이드님, 까르페13님, V칼로그님, RA2언 고슬고슬님, 로지나님, 루멘님, 어째 일어나, 똥이미소 콩콩님, 별탱이곰이, 엄마의 누나야 강변살자, 달빛 걷기 1, 달려라 뿌꾸, 장돌뱅이 80, 척살컴퍼니, 노을 아래, 주구장창 0827, 한솔로레아, 문간, 소윤파파, 토토로 37, 마리지훈님, MJ홀, DY사트, 락카페, 맥빌, 리스타트, 호호브로맘, 림카, 파란파랑, 로저무원, 쇼코비님까지. 자, 손 들어주시고 다 같이 외쳐봅니다. 환영합니다. 일제히 착석! 네. 네. 자, 그러면 선물 폭탄 코너.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은 싱코데마요 리뷰 남겨주신 리스타트님. 축하드립니다. 에터민 선크림 받으실 분은 세신자라며 손 들어주신 림카님. 축하드립니다. 싱코데마요 식사권 두세 명이 가셔서 먹을 푸짐한 양입니다. 주주총회 들으면서 맥주 꺼내신다는 파랑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 통치약, 어르신, 상사, 소중한 분들께 선물용으로 이만한 거 없으니까 꼭 좀 애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얼 멕시칸 레스토랑, 홍대 앞 최고의 멕시칸 레스토랑, 싱코데마요 식사권이 선물로 나가고 있죠. 가시면 밀러 생맥주 한 잔과 김프로쇼 포스터를 무료로 증정드립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재들이 울거리는 방송, 하지만 의외로 상큼한 방송, 김프로쇼입니다. 저는 정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나 브루잉 따고 네. 시작할 건데요. 어떤 거죠? 요 맥주는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 야, 이거는 그치. 네. 살찐돼지의 거기에서도 그 블로그에서도 네. 안 나와. 찾으면 있겠지. 코나 브루잉에 나오는 밀맥주입니다. 와일드와 윗. 와일드와 윗. 네. 천지연 특히- 폭포 같은 게 하나 그려져 있네. 특히 이제 일러스트가 참 마음에 드네요, 저는. 여자의 뒤태. 그렇죠. 남자애들 뭐지 서핑하는 빅웨이브 관심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긴 딱 한 분이 있거든요, 네. 저분이. 딱 한 분이 혼자 계세요. 네네. 누군 기다린다는 얘기인 거죠. 누구를? 저죠. 벌써 취했어? 이런 자세가 필요해. 달려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와일드와 윗 맛이 어떤지 한번 따보겠습니다. 오케이. 어우, 소리 좋다. 짠. 짠했습니다. 밀맥주. 특이하네. 그러게. 이거 좀 특이하네요. 약간 풍미가 있네. 이 밀맥주스럽지 않은데 상큼하네. 상큼한 그러게. 맛이 있네. 이 코나 브루잉 시리즈가 기본 컨셉이 상큼이네. 네. 네. 맛있어요. 네. 그러네. 이거는 바이엔슈테판 뭐 이런 그냥 전통적인 밀맥주하고 전혀 다르네. 완전 다르네요. 네. 새콤한 맛이 있어. 되게 새로운 밀맥주인데. 근데 역시 이제 다 마시고 나서 마지막 남는 뒷맛은 밀맥주네요. 네, 밀맥주 맛이. 빵 맛이 있어. 나네. 네네, 있어요. 난 빅웨이브보다 이게 낫다. 그래? 일러스트 때문은 아니야. 이게 더 좀 잔향이 더 나. 빅웨이브는 약간 청량음료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쵸. 네. 얘는 5.4도네요. 아까 거보다 1도가 더 높네요. 빅웨이브는 4.4도였는데. 이거는 근데 너무 술술 잘 넘어가가지고, 먹고 바로 빨리 취할 수도 있겠다. 맥주 안 익숙하신 분들은.
비서관님 벌써 끝났네? 아니, 네. 밀메가가 함유돼 있어서 밀맥주이기도 한데 같이 들어가 있는 게 패션 프루트 주스. 농축액. 진짜요? 그게 네. 맞아. 과일 향이 확 났어. 훌륭합니다. 네. 근데도 밀 향이 아직 남아있고, 잔향은.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되게 새콤하고. 상큼한 밀맥주라는 장르를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약간 나뉠 수 있는 지점은 뭔가 아쉽다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또 풍미 요거에 또 방점을 찍으시면 야 이게 좋긴 한데 약간 아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꼭 굳이 진중하고 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약간 상큼하고 새로운 밀맥주를 찾으면 나쁘지 않아요. 코나 브루잉에서 나오는 모든 맥주들이 에피타이저 느낌이 있네. 정말 딱 입맛 돋구는 맛이다. 네. 청량 상큼 네. 요 주제가 네. 아무래도 목적인 것 같아. 약간 그 코나 브루잉 하와이 거잖아요. 서핑을 촥 끝내고 이제 저녁에 이제 바베큐를 촥 굽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렇지. 바베큐 딱이다, 먹기 딱이다. 전에 요거 하면 그러네. 딱이다. 그러네. 요거를 마시고 립을 그냥 쫙쫙 뜯으면 그냥 석양이 이렇게 딱 그렇지, 지는데. 그렇지. 그리고 구운 토마토. 그렇지. 구운 토마토랑 먹으면 진짜 짱일 것 같아, 이거. 네. 요 그렇지. 캠핑 가시는 분들 요거 딱 따면 되겠다. 기가 막힙니다. 캠핑 괜찮은데. 근데 네. 산 캠핑보다는 좀 어, 그치, 물이 그치. 있는 네. 맞아. 강이든 바다든 강가나 요런 바닷가. 데서 예. 삼겹살 별로 안 어울려. 말고 정통 바베큐로 립이나 소세지 맞아. 그리고 이제 구운 야채들. 소세지 그래, 괜찮아. 느낌 잔슨빌. 좋아. 잔슨빌. 괜찮네. 진짜. 예. 그리고 몸에 약간 소금기 남아있어요. 그렇지. 모래랑 소금기 털어내면서 그치. 입에 소금 맛도 살짝 나고 그럴 때 마시면 딱이겠다, 진짜. 약간 노곤노곤한 요 네. 상태에서 물놀이 네. 시커하다 보면 약간 너곤너곤하잖아요. 그치. 석양을 보면서 살짝 추울 때. 그렇지. 담요 싹 덮고. 불 쬐면서. 그렇지. 좋은데. 만약에 거기까지 못 가겠다. 네. 그럼 데킬라 먹듯이 소금 찍어 드시라. 네. 그런 맥주입니다. 와일드와 윗. 자, 나머지 자세한 정보는 찾아보시고요. 네. 괜찮아요. 추천드려요. 진짜 오늘 맛있다. 요번 주에 가져온 게 코나 브루잉인데, 네. 둘 다 괜찮았어요. 한 번씩 찾아가지고 드셔보시면 좋겠고.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뭐, 나름대로 그냥 눈에 띄는 뉴스,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해보는 시간인데, 과거 이름은 하찮은 뉴스 농장이죠. 없어졌어요. 네. 그냥 시사. 번잡해, 너무. 네. 이름은 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다. 저희가 뭔가 술을 까고, 네.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사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술을 한잔 하시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술자리에서 그냥 도란도란 얘기한다. 네. 그렇죠. 정색하고 각 잡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자꾸 각 잡고 달려드시려면 다른 거 들으세요. 네. 지금 휴가 중이신 분들은 블루투스 오디오 딱 켜놓고 이제 딱 이제 맥주 까시면서 코나 브루잉 들으시면 마시면서. 그러시면 네. 들으시면 된다. 네. 자, 그래서 눈에 띄는 뉴스가 어떤 게 있던가요? 저부터 하면 네. 저는 이제 시사인에서 문자를 깠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털렸어요. 언론사 간부들 문자가, 그러니까 장충기 사장, 징역 삼성. 10년 구형받으신 미전실. 미전실 장충기 사장한테 네. 여러 사람들이 보냈던 문자가 네. 까졌어. 그 문자들 중에 언론인이 보낸 것들을 추렸군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직 검찰총장 중에 네. 임채진 검찰총장이라고 임채진. 있는데, 네. 그 임채진 총장 것도 까졌어요. 또 하나의 가족. 그래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인사 민원을 이제 이 사람한테 했는데, 네. 요게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배경음악 들어갑니다. 임채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되겠지? 내공을 좀 더 깊이 갈고 닦아 그날 보세. 아마 이게 공치기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위트를 넣은 거야. 그치. 내공을 좀 더 깊이 갈고 닦자. 뭐 이런 거. 스윙 좀 연습하고 와라. 그렇지. 그리고 내 사위 누구누구가 수원 공장 땡땡실에 근무 중인데 네. 이번에 인도 근무를 지원했네.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대해 오랜 고민 끝에 해외 근무를 신청한 것이라 하네. 조그만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는 내 딸 땡땡이도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인도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하고 오면 좋겠다면서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고 하네 그려. 부적격자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 땡땡이 인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네. 쓸데없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네. 이번 토요일 날 보세. 물결 느낌표. 네.
물결을 3개 치시고 느낌표를 2개 찍으셨어요. 네. 이거 우리 즉석으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빠따로 해가지고. 요거 몇 빠따 드리겠습니까? 아, 요건 빠따를 많이 줘야죠. 여기 느낌표 개수로 나와 있네요. 아. 네, 바타 모양의 느낌표. 네. 아, 근데 지금 이제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는 딸 누구도 네. 뭐 하여튼 이거 지금 기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민원을 자기 남편 민원을 해달라고 한 거를 지금 아버지가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청탁 들어간 거, 인사청탁. 네.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정말. 아, 좀 그러네요. 네. 참. 참. 이게 같은 조건이라면 고려해달라 이 말이 참 묘한 게 같은 조건이 이미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문자를 할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 모두가 문자에서 물결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 아니야. 공도 같이 쳐야지 다 같이. 그렇지. 같은 근데 게 이제 이미 아닌데 무슨.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이재용 재판 때문에 이제 유탄을 맞았다. 뭐 네. 이제 요런 평가들을 받으면서 이제 네. 뭐 확인을 했겠죠 기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임채전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대요. 안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민원이라 이거지. 네.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럴지언정 뭐 인도를 못 갔겠죠. 그러니까 네. 뭐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전직 검찰총장인데 기자인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을 할 일인가? 그렇죠. 야, 이걸 보면서 참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청탁 관련해서.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지탄받아야 되는 거고 안 일어났으니 괜찮은 건가. 이 논리가 전 당체 이해가 안 가요. 시도만으로도 지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까진 게 몇 개 안 돼서 그렇지. 오늘도 이런 문자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까. 네. 그렇죠. 이 세상에. 네. 청탁을 받아서 그걸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지 않은 전화나 문자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게 변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예 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쉽지 않죠.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항상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시스템에서 오는 문제보다는. 아니 근데 뭐 문자를 받는 건 어쩔 수 없지. 그 뭐. 받는 거를 뭐 착신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치. 받아서 그냥 적당히 안에서 뭉개면 되거든요. 뭐 하여튼 그거는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는 자리에 있으면 벌써 쏟아져 들어올 텐데. 문자는 그래. 오는 걸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요. 아니 그리고 뭐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도 그래. 앞에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넘긴 다음에 안 해주면 돼요. 맞아.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 해줬을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비루하게 민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모양 빠지는 거죠. 이게 또 언론사 간부들 민원이 막 까졌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한번 읽어드리면 또 하나 좀 읽어드리면 좀 CBS. 서정적으로 하나 읽어드리세요. CBS 네. 존경하옵는 장충기 사장님. 이런 CBS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몇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자를 드립니다. 제 아들 아이 땡땡땡이 삼성전자 땡땡 부문에 지원을 했는데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떨어지면 하반기에 다시 도전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시험 과정과 방법도 바뀐다고 해서 이번에도 실패를 할까봐 온 집안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땡땡땡, 수험번호는 땡땡땡땡땡땡 번이고 땡땡땡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이 같은 부탁이 무례한 줄 알면서도 부족한 자식을 둔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사장님의 하해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악망하오며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문자를 드립니다. 사장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서까지 폐를 끼쳐드린 데 대해 용서를 빕니다. 모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섬기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CBS 땡땡땡땡 올림. 야, 아멘이다. 아멘, 할렐루야다. 야, 진짜, 씨. 야, 내가 진짜 이걸 보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럴 일이야. 와. 악망하고 있었네. 야. 나 좀만 울고 할게.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진짜. 야, 정말? 그리고 언론사 이게 어딘지는 안 밝혔는데 네. 언론사 전 간부한테 민원이 온 또 문제가 있어요. 네. 별거 없으신지요? 염치불구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만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직구구만. 아, 여기도 나왔구나. 작년에 서울경제 땡땡땡 그만두고 땡땡땡 초빙 교수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땡땡땡 드림. 미연할 일을 왜 하냐고. 그리고 초빙 교수가 소일이야?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문화일보에서 보낸 또 네. 그게 있어요. 이거 사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땡땡땡땡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4개월. 저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부탁드릴 게 있어 염치불구하고 문자 드립니다. 제가 땡땡땡 맡으면서 땡땡땡땡땡땡에게 당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땡땡땡으로서 문화일보 잘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발 저에게는 영업 관련된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켜주는 듯 싶더니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지 어제부터 제 목만 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문화일보에 대한 삼성의 협찬 플러스 광고 지원액이 작년 대비 1.6억이 빠지는데 8월 협찬액을 작년 7억 대비 1억 플러스 할 수 있도록 장 사장님께 잘 좀 말씀드려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삼성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혹시 여지가 없을지 사장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땡땡땡 대상. 야, 정말. 네. 이렇게 하고 기사 쓴 거야, 여태까지. 정말 간절하다. 그러니까 이러니 우리 또 하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언론을 우습게 봤겠나 싶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진짜로. 저 거지 새끼들, 야, 떼어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검찰총장님께서 네, 내공을 쌓아 공을 한번 치러 가자면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근데 역시 아직까지는 네. CBS의 그 애절함을 네. 당할 자가 없는 것 같아. 조물주까지 들먹였어요. 그러니까. 조물주까지. 뭐 더 센 거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있죠. 또 있어. 연합뉴스에서 네.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이 이제 뉴스타파에서 나왔었잖아요. 나왔지. 네네. 그거 난 다음에 이제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장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고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연합뉴스 땡땡땡 드림. 야, 뭐야? 중성서야 가는 거야? 뭐야? 그리고 또 있어. 선배님, 천박한 기사는 다루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 국면 때마다 뉴스타파나 디스패치가 센세이셔널한 기사를 내놓는데 그 배우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배우의 정보가 나중에 입수되면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다. 야,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네. 정말 이게 이럴 일이에요? 진짜 환장하겠어. 창피해서 내가. 읽어준 문자들을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단연간의 문자질의 경험상 네. 저거는 일방적인 얘기가 아닌 거야. 장충기 사장 쪽에서도 분명히 저런 뉘앙스의 청탁들이 서로 오간 정황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저런 문자들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이거 느낌이야, 느낌. 그런 추측. 서로 간에 부탁하는 거를 주고받았던 사이겠구나 하는 게 약간 짐작이 되네. 전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제 촉으로는 어. 해본 적 없어. 장충기한테는 민원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횟수가 많지 않아요. 네.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건? 민원을 주고받은 건 그 밑에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장단, 차장단, 뭐 이런 데 하고는 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네. 술도 많이 먹고 뭐 했을 텐데 정작 이거는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보낸 티가 너무 나요. 그렇죠. 마음이 느껴지잖아. 왜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장충기가 급이 있고 사장인데 거기다 대고 막 민원을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왜냐면 장충기가 민원을 하는 거면 이렇게 안 가고 뭐 사장단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고민하다가 네. 민원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약간 알아서 아부하는, 그 알아서 아부를 빼자면 공이 본인들도 써놨어요. 염치불구. 그리고 썼다. 장문의 문자를. 여기서 그러면 독특한 캐릭터는 초빙 교수로 소일하신 분이 가장 독보적입니다. 네, 뭐뭐 하다가 있었는데 주십시오. 부족합니다만. 사회이사 자리 한번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족합니다만. 초빙 교수 소일, 아이고. 이 언론인들이 약간 돈은 없어도 가오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약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사람도 있고. 있겠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그래야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클수록 네. 더 그래야 맞는데. 그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정신으로 버텨야 되는 그 좋은 글이 나오지 않나?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그럼 저, 다 없네? 아니면 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늘 이제 그 부의 척도는 상대적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언론사에서 조금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에 보면 내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없어 보여, 초라해 보여. 그렇죠. 뭐 삼성 사장 뭐 이런 사람 만나 막 기사 딸린 차 타고 나와가지고 막 하고 한데 네. 내가 아무리 뭐 돈이 많다고 해도 이제 사장 정도 되면 뭐 기사 딸린 차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뭐 삼성에서 막 몇십억씩 이렇게 받는 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날 테니까 네. 본인이 굉장히 접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수록, 그래, 너는 뭐, 돈 많이 받지. 하지만 난 가오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이다이로 서로 할 얘기 하고, 나는 쓰고 싶으면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네. 그래야 사실은 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경험칙상으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정을 맞는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는 거지. 아쉬운 구석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언론사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뭐 거의 없어졌는데 네. 네.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 연수 뭐 이런 데 1년 동안 갔다 오는데 그런 데를 어느 무슨 언론재단 이런 데서 돼요. 네. 근데 그 언론재단을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LG 상남 언론재단, 삼성에서 또 무슨 언론재단. 그러면 결국 갈 사람들 뽑는 것도 그리고 거기서 뭐 1년치 이렇게 숙식할 수 있는 비용 대주는 것도 네. 이 사람들이니까 너무 척지면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선부터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관계를 잘 해놓으면 결국 나중에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네.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들을 많이 했죠. 아니, 그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언론 재단들이란 거는 목적이 뭐야? 목적성이 뭐야? 그런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목적이 뭐야? 평균적 목적으로는 이제 언론 활동 이런 거를 지원하고 어. 뭔가 이렇게 상도 주고 아니면 뭐 이런 연수제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기자들이 뭐 기사를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지만 그걸 내세워가지고 누가 막 이렇게 천박하게 바터를 하진 않아도 생각이 있으니까 다들 여기서 내가 뭔가 너무 세게 안 하고 이렇게 적당히 잘 이렇게 관계를 하면 나중에 이렇게 좀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구조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처럼. 그렇죠. 그렇죠. CSR인데 네, 사회의 어떤 공기가 되는 언론을 위해서 우리가 번 돈을 넣어서 좋은 언론 환경을 만들게 노력하겠다 이런 건데 네. 알고 보면 이제 사실 언론을- 따지고 보면 언론이 길들이기 아니야. 길들일 수 있는 좋은 이제 그치. 툴로 하나 사용하는 거죠. 당근을 막 이제 매기고 있는 거. 그렇지.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요게 이제 적용되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 보내는 게 돼가지고 이거는 전원 순기능이라고 보고 결국은 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걸 부탁하면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미래 전략실인 거잖아요. 그럼요. 이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들이 왜 그런 위치인가 했을 때 그냥 돈 아니야. 돈이지 돈. 돈이 많으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 거의 명확한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상큼한 밀맥주를 마신 김에 제가 그냥 뜬금없는 질문을 해보자면 돈이면 다 되나? 정말? 돈이면 정말 다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해보고 싶네요. 돈이어도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바로 거부감이 들잖아. 돈이 그럼 다 돼? 라고 하는데 돈이 못하는 건 뭔가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거의 다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씁쓸한 신경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역으로 물어보자. 돈이 있으면 좋은 시나리오가 나옵니까? 안 나왔지. 안 그런- 되는 거 있네. 그런데 시나리오는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이란 게 너무 안 잡히는 거지. 예,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게 좋은 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화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옵션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는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나온다. 아무튼 언론사 사람들 또 전직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막 이렇게 비굴하게 했던 거를 보니까 네. 참 속상하다. 그리고 네. 가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가오라 그러면 또 일본 말이니까 뭔가 나름대로 본인만의 멋을 가지고 네.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전체적으로 하여튼 사회가 잘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이런 현실이 너무 좀 짜증난다. 되게 그냥 심플하게 말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혹은 막 자기 멋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사는 게, 그래야 세상 우리가 좀 이렇게 좋게 만들지 않냐. 뭐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 때문에 다 지랄하는 거 정말 추하지 않냐. 그냥 요런 수준의
대화로 낮춰서 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어요. 다 그러니까 돈때문이지랄하는 거잖아 우리가. 상당 부분 그렇지. 멋을 나의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목표, 그런 거창한 거 말고 돈에 목매는 그냥 우리인 거잖아. 그냥 요렇게 문제 제기를 자꾸 해보고 싶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뭐 그냥 알아서 그렇죠. 각자들 기준을 세우고 그냥 각자의 기준으로 각자가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이게 창피하다는 걸 알아야죠. 네. 사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그치. 이럴 일이에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자괴감이 드시면 네. 나오세요. 저처럼. 요걸 계속 미는구나. 계속 이런 식이야? 나오면 그래. 돼. 나와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쫄지 마. 안 죽어. 네. 그럼. 다음 주에 황대리가 또 술 처먹고 또 지랄한다고. 2주 연속으로 막. 그렇지. 말 그렇게 멋있게 해놓고 집에 갈 때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나한테 차 태워달라고 얼마 든줄 알아? 나오면 돼요, 여러분. 그럼. 물론 나오면 힘들어요. 그럼요. 네. 나오면 힘든데 네. 또 나와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중에 멋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돈 많은 분 중에 멋있는 분이 있어요. 네. 공범자들이란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합니다. 네. 최승호 PD. 저희 이제 공범자들 최승호 감독이 저희 다음 방송에 나오시잖아요. 네. 네. 그분이 원래 MBC PD였던 건 아시죠? 네. 그 유명한 탐사보도 PD셨잖아요. 네. PD 근데, 수첩. 네, PD 수첩. 근데 이제 MBC 노조 활동을 하시다가 해직 언론이 되셨고 네.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이제 이끌고 계시다가 뜬금없이 영화 감독으로 변신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1편이 자백. 그리고 그 두 번째 영화가 이번에 나오는 공범자들이에요. 네. 이분이 만드신 영화들이 주로 사회고발적인 내용들, 본인이 잘하셨던 탐사보도적인 영화 소재들을 가지고 진짜로 영화를 만들어 버리신 거죠. 네. 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방송 대신 영화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큐멘터리 네. 영화로. 네. 상당히 재밌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승호 PD와 영화 얘기를 하기에 앞서 영화 산업에서는 최승호 PD는 이제 만드시는 분이에요. 네. 만들어진 영화를 가지고 영화관에다가 뿌리는 네. 유통업자, 중간 유통업자 같은 거예요. 네. 배급사. 네. 배급사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 영화의 배급사는 N9이라는 배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N9이라는 배급사는 독립영화와 다양성 영화를 주로 배급하는 영화인데 자백도 N9에서 배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남영동 1987도 그렇죠. N9에서 배급했죠. 그와 더불어 그런 이런 사회고발적인 영화만 하느냐? 아니야. 자비에 놀란 영화를 독립영화 사상 최초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죠. 꾸준히 하고 있는 영화사가 N9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색깔이 있는 영화사예요. 네. 그 배급사에서 주는. 이 배급사 N9을 이끌고 있는 정상진 대표란 분이 계세요. 네. 요분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회원사 영화관 대표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약간 코드가 맞았어요. 되게 친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냐? 돈 많은데 멋있는 바람이에요. 일단 이분이 실제로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건 몰라요. 자기 입으로 맨날 빚밖에 없다고 하지만 네네. 따져보죠. 멀티플렉스 극장 2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메가박스 이수,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메가박스 이채, 네. 남산 자동차 극장, 네. 이대인 아트하우스 모모. 네. 요거의 실제 오너예요. 네네. 돈이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없어. 있겠지. 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자동차 광이에요. 요거 아는 분들 많이 없는데 차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만 그분 슈퍼카가 한 4대 있습니다. 아우, 네. 멋있네. 911 제일 좋은 거. 네. 페라리 캘리포니아. 데일리카로 벤츠 S클래스. 야. 험머 H3 타고 다녔고 요즘 뭐 타고 다니는지 몰라. 까이엔 옛날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뭐 자동으로 운영되는 차로 바꿨겠지. 하여튼 차 매니아예요. 차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가 풍문처럼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미니가 맨 처음 출시됐을 때 각각 색깔이 다른 미니 7대를 사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다른 미니를 타고 다녔다. 대단하다. 네. 야, 네. 캐릭터 있다. 네. 네. 임팩트 있죠. 네. 이 형님이 자기 인생에 영화와 차 2개만 있어요. 네. 그래서 영화도 지금은 이제 배급사를 운영하지만 그 전에는 원래 중대 연영과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제작을 하려다가 글로는 안 갔던 건데 사운드 그리고 화면 이거에 대한 테크니컬 약간 그 집착이 커요. 네. 그래서 메가박스 이수 5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운드 네, 지금 황대리가 선전한 MX관 이런 거 하기 전에 네네. 개별 멀티플렉스 시절에 공통적으로 사운드 레퍼런스는
대한민국에서 메가박스 이수 5관이었어요. 네네. 과거 시너스 이수 5관이죠. 그 시너스 이수 5관에 가면 스피커랑 앰프에 그분 이름 써 있어요. 자기가 만든 커스텀 앰프랑 커스텀 스피커예요. 야. 물론 앰프는 이제 유럽 락그룹이 했던 그 앰프를 가져와서 약간의 개조한 수준이었죠. 네. 그리고 이 사운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선이에요, 선. 라인의 내부의 금속 소재가 결정적으로 음질을 좌우할 때가 많아요. 그 5관에 들어간 선값만 4억이에요. 야, 정말 대단하다.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것에 아낌없이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네. 부산 영화의 전당 사운드 슈퍼바이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약간 평면의 또라이예요. 네. 또라이인데 하고 싶은 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근데 전형적인 약간 강남 우파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남영동 1987을 배급하기 시작하면서 네. 각성했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기본적인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파였는데 네. 박근혜 이명박 시대를 지내면서 야 이러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화로 저항을 하겠어 라고 선택한 작품들이 쭉 이어지면서 자백 이번에 공범자들까지 나온 거예요. 네. 돈 많아. 돈 많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얘기했잖아.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이 네. 되잖아요. 네. 부동산이 자기 거예요. 그냥 극장주가 아니고. 그렇지. 네. 거기 새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건물에 극장을 건물이- 만든 거지. 네. 네.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가오잖아, 이런 게. 멋있죠. 네. 대외적으로 티도 안 내. 그냥 일을 열심히 해. 나 돈 많아. 뭐 이런 소리 안 해요. 네. 요즘도 M9 배급사를 운영하면서 매일 12시 1시까지 자기 막 맨날 일해. 그리고 공범자들 어떻게 배급할까 막 맨날 고민하면서 어쩔 땐 닝길 맞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멋있네요. 네. 그 그러니까, 정도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맘껏 때려 붓는 사람이래요. 네. 더군다나 요즘은 우리나라 아트 영화관에 약간 표준처럼 된 극장이 있어요. 명필름 아트나인. 아트나인? 네네네. 네. 아트나인이 그분이 하는 영화관이에요. 맞아요. 네. 이수위에 있는 거. 네. 네네. 그거 부지를 알아보러 돌아다닐 때 저랑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일본에 가보니까 동네마다 곳곳에 이제 작은 시네마들이 너무너무 좋고 프로그래밍 잘 되는 그런 영화관들이 좋아서 한국에서 꼭 하고 싶어가지고 야 뭐 적당한 데 없냐? 못 봤냐 혹시? 어디 뭐 성수동이 좀 괜찮을 텐데 괜찮은 데 없냐? 그래서 글쎄요 이런 데도 찾아보시면 어떻게 다 돌아다녀 보더니 결국에는 우리 극장 위층 꼭대기가 좋더라. 그래서 거기를 싹 개조해가지고 아트나인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절대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아트나인 돈 될 것 같아? 힘들어요. 예술영화관으로 돈 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단편 영화제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미장센 단편 영화제. 그쵸. 그때도 그 장소로 그냥 대여해주고. 쾌척하잖아. 거기서 그냥 거기 가면 이제 공짜 술 먹으러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젊은 영화 감독 지망생들, 영화과 학생들이 거기 초청받아가지고 그러면 영화 감독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자기들끼리 페스티벌을 즐기는 장소가 있는데 그거 다 정 대표가 쏘는 네. 거예요. 정말 멋있죠. 작품을 하고 있는 영화인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존경심을 표시를 해요. 네. 그리고 공범자들이나 자백 이런 영화들을 배급하는 게 돈이 될 것 같습니까? 자비에 놀란 영화 배급하면 돈 될 것 같아? 안 돼. 그렇죠. 자기도 맨날 툴툴거려.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이 짓을 해야 되면서 닝겔 맞으면서 이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겉으로는 말은 하지만 자기 열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멋있는 사람인 거야. 그렇죠. 돈을 멋있게 쓰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좀 롤 모델이 많아지는 게 어떨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탁월하게 해내면서 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에게서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 없지 않은데 네. 우리는 그 표본을 보는 게 너무 드무니 네. 이거 위인전이 다시 쓰여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목소리를 바쳤고 막 좋은데 그게 아니라 숨겨진 히어로들이 많잖아요. 자, 이게 같은 맥락인데 네. 그런 숨겨진 히어로들이 왜 잘 안 보일까요? 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녀. 그렇지. 그게 되지 핵심이에요. 페이스북 안 하십니까 그분? 페북하지만 자기 영화 얘기밖에 안 해.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멋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티를 안 내요. 네. 자기 입으로. 그래서 우리 네. 철수 형님 같은 네. 분들이 자꾸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거군요. 따봉주의자들이 아니라고. 그쵸. 사실 그것도 있죠. 네. 네. 진짜 멋있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자기 시간과 돈을 열심히 쓰는 사람은 그런 거 티낼 시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동료를 얻고자 하는 의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런 안목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건 안목이 생긴다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들이 네. 나의 인생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자기의 안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좌절을, 분노를 동력 삼아서 교착 상태에 있고 싶어 하거든. 그쵸. 왜냐하면 이게 타파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자꾸 어떤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서로가 가시돋친 소모전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저 그런 방향을 좀 돌리는 우리의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냥 자기 감정에 함몰돼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네네. 오늘 내가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오늘 난 뭘 하면 즐겁고 재밌을까에 네. 거기에 다시 몰두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잘못 들으면 노력이 부족해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로 또 곡해해서 들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또 이제 황대리 왈 술 처먹고 신세 한탄한다는 말과 일백상통하는 말을 또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적어도 나는 소소하게 증거가 되는 어떤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다 네. 싶거든요. 네. 그게 임프로 말한 것처럼 쫄좀 안 죽어 일 수도 있고 물론 이 정상진 대표는 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기도 해요. 상대하기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말 많고 요구사항 많고 더럽게 말 많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본사였고 그분이 이제 가맹점주 개념이었잖아요. 가맹점주 대표 회의로 오면 말 제일 많아. 요구사항도 제일 많고. 그래요. 그래서 본사 쪽에서 처리하는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저 양반 정말 또 얘기하네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긴 했어. 하지만 그건 나름의 열정의 표시였죠. 그래서 전 좋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약간 뭐 복장이나 이제 말투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매니저들이나 멤버들이랑 좀 달랐어요. 좀 소위 말해 좀 튀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어요. 네. 근데 정상진 대표가 와가지고 딱 보면서 그래 난 김 과장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없는 거보단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게 훨씬 나아. 무난한 거보단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게 훨씬 나아. 네. 딱 한마디 해줬단 말이지. 이게 다 말해주는 것 같아. 자기 스타일, 나다움, 하고 싶은 거. 네. 거기에 집중해서 그냥 누가 뭐라든 난 하는 거야. 그런 태도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여 공범자들 개막에 앞서 이런 멋진 영화가 숨겨져 있는 이런 멋진 배급자에 의해서 배급된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네요. 좋아. 네. 자, 그래서 오늘 배 감독이 가져온 걸 어떻게 연결되려나? 자, 그래서 보자. 이거 어떻게 연결하나? 쉽지 않은데. 숨겨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 사회에 이렇게 숨겨진 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는 인지조차 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 숨겨진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 제가 또 얼마 전에 새로운 사실 알게 됐거든요.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남자 화장실에는 나사 구멍 같은 거 잘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문에 눈여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신경 써서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모기 사체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 깔끔한 화장실에 벽이 막 드릴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런 건 잘 본 적 없잖아요. 내 평생 사실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새로 공사 중인 화장실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한. 근데 여자분들은 항상 그렇게만 생각했대. 화장실 문을 새로 달았구나. 경첩을 새로 달았구나. 라고 항상 생각했대. 거의 모든 분들이. 그만큼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진짜요? 그게 다 몰카 구멍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걱정하면서 들어간대요. 얼굴을 가리거나 진짜. 거기에 뭘 놓거나 그게 그냥 일상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감해 주려고 하면서 정말 그런 일이 다 있었어? 내 주변엔 그런 일 없는데. 이게 정말 최악의 말인 거야. 그렇지. 없는 게 아니라 니한테 말 안 한 거야. 왜냐면 니네는 못 봤거든. 그런 걸. 우린 맨날 보거든. 진짜. 네.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이건 전다감성 준이. 역시. 준, 너 여기 웬일이야? 너 왜 교회 왔어, 임마? 술 먹으러 왔어? 술이 맛있다고 해서 왔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 제가 가져온 뉴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 출신 35살짜리 누군가가 또 몇 명 있어요. 걔네가 소라넷 옛날에 막 난리가 많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걸 만들었어. 사이트. 네,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꿀밤이라던데, 꿀밤. 꿀밤 꿀밤? 꿀밤인지 꿀방 하여튼 그런 걸 만들었대. 만들어가지고 꿀밤. 근데 얘네는 몰카만 유통했대. 몰카만. 그게 이 몰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몰카를 봐?
몰카를 왜 봐? 혹은 몰카 그래 예전에 뭐 지나가 몰카를 본 적이 있지. 몰카가 문제라더라 정도인데 이게 그냥 몰카가 어느 정도냐면 일상적인 공포였다는 거. 우리 남자들은 전혀 모르지만 여자들에게는 이게 그냥 일상적인 공포였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몰카를 콘텐츠를 말하기도 뭐하지만 이걸 모아가지고 팔 거 아니야. 공급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콘테스트를 했대 지들끼리. 몰카 콘테스트를? 그럼 그걸 누가 찍느냐? 찍힌 여자의 지인들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는 거야. 그리고 그걸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사서 그걸 다시 유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명백한 그냥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이건 무차별적인 그냥 몰카의 시대인 거예요. 대충 한두 명이 돌려보는 차원이 아니라 네.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렇죠. 네. 그 요거랑 연결해서 보자면 쿠팡에 추천 상품 이런 게 카테고리 가끔씩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쿠팡에 추천 상품 카테고리에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아니면 가격이 제일 인하돼서 특가 판매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 안경이 하나 올랐는데 몰카 안경이야. 근데 몰카 안경은 티 나는데. 몰카 안경은 티가 나지. 근데 그 티가 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1등 상품을 올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 많이 사는 거니까. 니네 몰카 안경 뭔지 알잖아. 그 물론 그래서 비난이 쇄도해서 이제 내리긴 했으나 이걸 근데 팔리는 걸 안 팔 수는 없다. 올려놓은 건 내릴게. 베스트 상품이라고는 하지 않을게. 라는 정도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카를 즐긴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관음증적인 시선이나 성향이 있잖아.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건에 대한 중독, 어떤 물질에 대한 중독보다 정서적인 중독이 훨씬 치료하기 힘들다. 그렇죠. 알코올 중독보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독됐을 때, 알코올 중독보다 게임 중독이 더 치료하기 힘들다. 섹스 중독이 더 치료하기 힘들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미묘해서 제일 치료하기 힘든 게 몰카 중독이래. 몰카 재범률은 70%예요. 아, 진짜요? 네. 재범을 잡았을 때 100회 넘게 걸린 횟수도 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필요한 정말 병이네 병. 그럴 수 있죠. 네, 정말 치료하기 힘든 병인데 이걸 참 민망한 경범죄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한때의 호기심에 이런 접근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럼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나? 라고 하면 조심하자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잠재적인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조심해? 집 밖에 나가지 마? 뭐 이런 거잖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있는 노래방 갔다가 화장실에서 죽는데 내가 조심해야 돼? 이런 걸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의식계획이 좀 필요하다. 아니 그렇다고 그걸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렇다면 너를 몰카 찍는 사람으로 나를 가정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날선 공방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몇 년이잖아요. 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가해자가 이런 거에 잠재적 가해자로 우리가 위치될 때 남자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론을 말하는 것이 왜 항상 우선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우리를 보게 됐는가? 우린 전혀 모르던 사실. 몰카에 찍혀서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내 평생 몇 번 하겠어. 근데 이들은 그냥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나라 여자들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게 근데 몰카뿐만이 아니잖아. 혼자 원룸에 살 때 방충망과 방범창 그리고 택시 탈 때마다 택시 번호 외우는 거 심지어 우리도 데이트를 하고 내 여자친구가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번호 외우잖아. 그러니까 우린 그러면서 왜 그들의 입장을 일단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가. 그리고 나서 이 35세 이 뭐시 꿀밤보시기 만든 이 새끼 빠다 오만상 맞아야 돼 이 새끼의 변을 보면 돈이 될 것 같았대. 한 15억 정도 벌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경찰한테 물어봤대요. 이건 서버도 외국에 있고 이건 대포폰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 이걸 어떻게 걸렸지? 우리를 어떻게 잡았어요? 우리를 어떻게 잡아낸 거예요? 이걸 계속 물어보더래. 사이버 수사대 조사를 받으면서 절대 걸릴 수가 없는데 막. 이게 어떻게 걸렸지? 그게 궁금할 뿐이야 얘는. 그리고 얘는 한 100억 정도 벌고 싶었대.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애야. 자 그럼 우리가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당하면서 프로 불편러들이 이렇게 나에게 날선 말을 하는 거에 기분 나빠야 해야 할 때인가? 오히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식기억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지금 딱 그 기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숨겨진 것들을 이제 수면 위로 끌어내자. 아 힘들었다 씨. 아니 몰카는 사실 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몰카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네. 되게 허접해요 다. 기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험한 부서에 있어서 네. 몰카를 많이 썼거든요. 취재용으로. 그래. 모든 오만 종류의 몰카를 항상 가서 이렇게 보고 근데 다 허접해서 너무 티가 나. 뭐 자동차 키부터 시작해가지고 펜, 뭐 어디 단추, 안경 아까 안경은 쓸 수가 없어. 그걸 쓰면 완전 정말 또라이 같아. 그래. 대놓고 나 카메라 있어 이렇게 누가 해도 쓸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코 달린 코주방경처럼. 거의 그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 카메라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 두껍고 막. 그래서 그나마 제일 쓸만한 게 자동차 키인데 그것도 이상해. 왜냐면 자동차 키를 책상에 올려놓고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몰카를 좀 누군가가 정교하게 정말 모르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게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누군가 개발을 하면 네. 팔려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나처럼 취재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그렇지. 안 그러면 이거는 다 나쁘게 쓸 텐데 그래서 이거를 잘 만들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약간 옳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네. 근데 또 티가 안 나야? 이거를 또 잡을 쓸 거 텐데. 그렇지. 그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늘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탐사보도 무슨 이런 게 있거든요. 컨퍼런스 같은 게. 거기 가면 그 부스가 있어요. 몰카. 신기기들. 몰래카메라 그 신기기들이 있어. 거기서는 실제로 잠입 취재할 때 사용하는 이런 것들 막 나오거든요. 그럼 막, 이게 좋은데? 이게 진짜 같아. How much? 뭐, 네, 그러면 실제로 열정 있는 애들 중에 휴가 받아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온 애들도 있어요. 컨퍼런스에 가서 네. 직접. 그럼 이제 그거 돌려서 쓰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이게 그렇다고 이걸 만약에 누군가 개발하면, 네. 이거 다 여기다 쓸 거 아니야? 이걸 누가 그렇지. 취재에다가 쓰겠어? 네. 어떤 도구가 어떻게 쓰이느냐는 사실 사용자에게 온전히 달려 있잖아. 그쵸. 뭐 그렇게 치면 뭐 과도는 뭐 날카롭잖아 이거. 그렇다고 그 과도를 안 날카롭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물론 몰래카메라랑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경중을 따질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왜 특가법 같은 게 있잖아요. 몰래카메라에 대한 우리 인식 자체가 좀 가볍다라는 생각을 특히 남자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걸로 돈을 왕창 벌 수 있고. 근데 몰래카메라 피해자는 그냥 삶이 그냥 붕괴되거든요. 그냥 몰래카메라에 찍혔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펀치가 좋아가지고, 새끼가 나를 찍어가지고 그랬다네? 정도가 아닌 거잖아. 거기서 나오는 온갖 이상한 말들이 무성해지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어딜 가나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좀 가중처벌이 있으면 안 되나? 징벌적 왜 손해배상 소송이나 뭐 이런 게 외국에는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는 그런 게 아니니, 무슨 넷 이런 게 계속 생기고, 이게 내가 어떻게 잡힌 거지? 이딴 소리나 하고 있지. 오늘 본 기사가 생각나네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네. 리벤지 포르노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 찍었던 둘만의 은밀한 영상을 헤어질 때 복수하는 걸로 네. 풀어버리는 거야. 네. 그 영상을. 에라이 먹고 죽어봐라. 네. 실제로 그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자살하신 여성분들이 진짜 많대요. 그럼요. 네. 네. 이거는 당연히 진짜 인생이 붕괴되면서 어딜 나갈 수가 없고 인생이 붕괴돼 버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죠. 이렇게 사느니 죽을래.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인명을 끊어버릴 만큼 심각한 문제는 거지. 그럼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흔하고 사실 너무 흔해졌다는 게 정말 짜증나기도 한데 일례로 커피 스미스 대표가 그 짓을 한 거 아니야. 모 연예인과 사귀었다가 찍어놓은 걸로 협박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줬던 몇 억 상당의 물건 다 토해내라. 안 그럼 풀어버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 문제가 아니라 모 연예인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가볍게 여겨진다. 과도로 내가 상해를 입히는 것만 범죄인가? 그게 아니잖아. 아니 그거 나 그냥 얼마 주고 그냥 받은 건데 다운 받아가지고 내가 본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의식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다. 자, 아무튼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자 메시지로 시작해가지고 N9으로 갔다가 네. 몰카로 끝나는. 이거 뭐 네. 야, 거침없다. 아무튼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고민의 지점들을 같이 발견하실 거라고 믿고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뭐 네. 이런 발견의 포인트가 되면 저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네. 저희가 뭐 얘기하면서 좀 부족함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너그러이 넘겨주시거나 뭐 하여튼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 소소한 저희들의 시사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